모든 감독들은 손흥민 유형의 선수를 꿈꾼다. 토트넘은 지난 4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공유했다. 토트넘은 스퍼스 플레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콘테 감독 부임 후 200일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설명한 것. 콘테 감독은 모든 감독들은 승리를 위해 재능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손흥민이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흥민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며 손흥민은 항상 웃고 긍정적이다. 토트넘의 매우 중요한 선수다. 라고 했다. 또 콘테 감독은 모든 감독들은 이런 유형의 선수를 꿈꾼다. 라며 극찬했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터뜨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최종 38라운드인 노리치 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가던 살라를 따라잡은 것인 만큼 더 극적이고 값진 수상이었다. 손흥민은 4일 국내에서 열린 팬미팅 행사서 콘테 감독에 대해 감독님도 본래 개인 수상을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종전에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장 큰 목표니까 경기 끝까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그러시면서도 소니가 득점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고 소개했다. 스티븐 베르바인이 결국 토트넘을 떠난다. 토트넘이 아약스와의 줄다리기를 끝내고 이적에 합의했다. 영국의 더선은 4일 현지 시각 네덜란드 텔레흐라프를 인용 토트넘이 아약스와 2,600만 파운드 약 410억 원의 이적료의 베르바인의 이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베르바인은 아약스와 개인 협상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약스와의 계약 기간은 5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르바인은 유스 시절 2년간 아약스에 몸담았다. 이어 PSV 에인트호벤으로 둥지를 옮겼다. PSV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20년 1월 이적료 2,700만 파운드, 약 425억 원에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베르바인은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에 이어 데얀 쿨루셉스키와의 주전 경쟁에서도 밀리며 설 자리를 잃었다. 그는 새 시즌 동안 83경기에 출전, 8골에 불과했다. 아약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베르바인의 영입을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1,500만 파운드, 약 240억 원의 헐값 이적료에 토트넘이 거부했다. 지난달에는 1,700만 파운드, 약 267억 원을 제시했으나 토트넘이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 그 사이 변수도 있었다. 맨유와 에버턴이 베르바인 영입을 위해 3,500만 파운드, 약 55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베르바인의 선택은 고국의 아약스였고 토트넘도 받아들였다. 손흥민으로서도 아쉬운 이별이다. 손흥민은 4일 선 커밍데이 행사에서 교체 투입된 모우라나 베르바인도 한 골 더 넣게 해줄게 하면서 들어오더라.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게 참 고마웠다. 그런 상황이 득점왕이 된 것보다 더 좋았다고 고백했다. 그 인사가 베르바인과는 마지막 추억이 됐다. 토트넘 헛스퍼가 이번 주 안으로 제드 스펜스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4일 한국 시간 미들즈브러의 제드 스펜스가 이번 주 안으로 토트넘 이적을 완료할 예정이다. 두 클럽은 현재 최종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적료는 2,000만 파운드, 약 314억 원가량이다 고 전했다.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시즌을 4위로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을 대비하기 위해 한층 더 강력한 스쿼드를 원하고 있다. 이미 구단 수뇌부의 약속을 받은 상태다.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과 다니엘 레비 회장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선수 선택의 권한을 부여했고 최대의 이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다. 1호 영입은 이반 페리시치였다. 왼쪽 윙백을 소화할 수 있는 페리시치는 인터 밀란 시절 콘테 감독의 애제자이기도 했다. 이어 토트넘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위고 요리스의 백업 자원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중원도 강화했다. 지난 시즌 브라이튼의 중원을 단단하게 책임진 이브 비수마가 세 번째 영입이었다. 이어 에버턴의 히샬리송을 가장 최근 영입하면서 공격에 다양한 옵션이 만들어졌다. 손흥민고 해리 케인,
데이안 쿨루셉스키를 비롯해 히샬리송까지 가세한 토트넘의 공격진은 이제 여러 대회를 치를 때 체력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5호 영입을 앞두고 있다. 제드 스펜스는 21세의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쪽 윙백이다. 2020년 미들즈버러 유스에서 1군에 데뷔했고 이듬해 노팅엄 포레스트에 임대돼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21에서 22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승격을 이끌기도 했다. 토트넘으로의 이적 협상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토트넘에 합류할 전망이다. 토트넘 외에도 뉴캐슬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AS 로마 등의 관심을 받았지만 스펜스는 토트넘을 선택했다. 수일 내로 토트넘의 5호 영입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호날두가 이적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 위 다음 시즌 공격진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더타임즈 등 현지 언론은 3일, 현지 시간, 호날두는 맨유에게 자신에 대한 만족스러운 제안이 있을 경우 팀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맨유는 지난 시즌 호날두가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며 고군분투했지만 프리미어리그를 6위로 마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호날두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에 대해 강한 의욕을 드러낸 가운데 맨유를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영국 더선은 맨유 텐 하흐 감독은 본격적인 프리시즌 돌입을 일주일 앞두고 호날두가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다. 텐 하흐 감독은 카바니가 팀을 떠난 이후 호날두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끄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호날두의 폭탄 발언 이후 맨유의 베스트 11을 예측해 소개했다. 이 매체는 텐 하흐 감독은 아약스에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호날두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맨유는 나브리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텐 하흐 감독은 안토니 영입을 통해 공격진 보강을 노린다며 맨유 선수단 구성 변화를 점쳤다. 더선은 다음 시즌 맨유의 베스트 11에 대해 신예 엘랑카가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하고 안토니와 나브리가 측면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점쳤다. 또한 페르난데스가 이 선에서 공격을 이끌고 더 용과 판 더 비크가 허리진을 구축할 것으로 점쳤다. 포백은 말라시아, 맥과이어, 바란, 달로트가 맡고 골문은 변함없이 데헤아가 지킬 것으로 점쳤다. 맨유는 지난달 카바니와 포그바 등 계약이 만료된 선수 11명을 방출했다. 맨유는 2022에서 23 시즌을 앞두고 현재까지 선수 영입이 없는 가운데 나브리, 안토니, 더 용, 말라시아 등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맨유는 오는 12일 태국에서 열리는 리버풀과의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리시즌 일정에 돌입한다.